6페이지 보면 광역계획관. 지정을 하고요. 반드시 이 구역의 지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광역 도시를 습하죠. 먼저 이 광역계획관은 지정권자가 누구냐 이걸 반드시 암기해야 돼요. 지정권자는 간단하게 두 명이다. 네. 두 명인데 암기할 때 여러분이 자동차, 승용차 운전할 때 지방도를 타는 경우가 있고 국도를 타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는 뭐가 나올까요? 국도가 나옵니다. 그럼 끝났죠? 국도다. 국토교통부장하고 도지사다. 시도사 또 그럼 틀려버립니다. 알겠죠? 함정이에요. 그래서 국토교통부장하고 도지사. 도지사는 대한민국에 몇 명 있을까요? 8명. 그렇죠? 그 도지사하고 국토교통부 장관만 지정할 수 있기 때문에 강주광역시장 지정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서울특별시장 지정할 수 없죠? 시험에 나왔습니다. 광역계획권은 광역시장이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그럼 틀리죠? 자, 국도다. 이렇게 정확하게 암기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 광역계획권을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하는 경우가 있는데 어떤 경우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하느냐? 큰 광역 자치단체 둘 이상을 묶어서 지정할 때 국장이 하죠. 그래 그것을 시도라 표현하죠. 시도. 광역 자치단체 두 개 이상을 묶어서 지정할 때는 국토교통부장이 지정합니다. 근데 여기요. 도하고 점 찍고 시가 나면 이 시는 도하고 급이 같은 광역 자치단체다 이렇게 이해하시라고 그랬죠. 네. 지금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여기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가 지금 한목으로 묶여있다. 강주광역시하고 아까 전남도 인근에 진짜 몇 개를 광역구로 지정해놨다. 이렇게. 또 부산광역시하고 인접해 경상남도 김해시, 양산시를 묶어서 광역구 이렇게 요소에 12곳에 지정이 되어 있는데 자, 그건 몰라도 되고 우리는 이제 시험권으로서 국토교통부장은 지정할 때 둘 이상의 시도를 묶어서 지정을 한다. 그런데 반해서 도의사는 자기 도후 관할구역 내에 있다만 지정할 수 있다. 그래 예컨대 여기가 전라남도다, 목포시다, 무안군이다, 옆에 해남군이다. 그럴 때는 누가 지정한다고요? 도지사가 이렇게 지정을 하구나 이렇게 알아두십시오. 이때 이 국장과 도지사가 지정을 하게 될 때 바로 지정 목적이 있을 건데요. 지정 목적은 거기 나와 있죠. 밑에 써놨습니다. 요약집에. 인접해 있는 이렇게 두 개 이상의 특광특특 시군의 공간 구조와 기능을 서로 상호 연계시킬 필요가 있다든가 환경을 보존할 필요가 있다든가 이 안에 들어갈 방역수를 보다 체계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 그럴 때 지정을 할 수가 있는 것인데 이때 이 광역계획권을 지정하게 될 때 바로 지정 절차가 있죠. 지정 절차와 관련해서 이 지정권자인 국장과 도의사는 필요하면 직권으로 팍팍 절차를 거쳐서 지정을 할 수 있고요. 요청을 받아서 지정을 할 수 있다. 누가 요청할 수 있냐? 여기 시도사가, 여기 시장 군수가, 그리고 장관 중에서는 국토교통부 장관만 지정을 할 수가 있는 바 대한민국 장관 지금 18명 있습니다만은 나머지 17명을 관계중앙행정기관장이라 합니다. 그럼 기관장들이 지정을 요청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요청은 시도사, 시장, 군수뿐만 아니라 중앙행정기관장도 요청할 수 있는데 요청을 받아서 이걸 지정을 해 줄 수도 있다. 절차는 미리 지정을 하게 되는 지역의 시도사, 시장수 의견을 들어보고 의견을 청취하고 그 다음에 반드시 이걸 거쳐야 한다. 그래요. 이거 하나 쥐어야 돼. 심의. 국토교통부장은 권한을 심의해 나가도록 국토교통부에 설치 운영하고 있는 바로 도시계획위원회를 뭐라고 합니까? 중앙이란 말 써요. 그렇죠? 그래 중앙도시는 심의를 꼭 거쳐야 되고 도의사는 도의사의 권한을 심의해 나가도록 도청에 이 도시계획을 설치 운영하고 있는데 그걸 뭐라고 합니까? 지방. 이 관계를 잘 이해해 주세요. 지방과 중앙. 이걸 짝짓 잘 하실 거예요. 이 심의는 필수역이다라고 반드시 걸쳐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지정하면 됩니다. 그리고 통보하면 돼요. 이렇게 통보. 지정했다 라고 통보하죠. 그러면 시도사,
시장, 군수 얘네들이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죠. 통보를 합니다. 지정했다라고 통보를 해요. 바로 이 시도사라든가 지정권자가 바로 그 시장, 군수 등한테 통보를 하죠. 그러면 얘네들 이 권역의 지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계획에 수립 들어가죠. 이 계획은 꼭 수립해야 됩니다. 반드시 수립해야 된다. 이렇게 알았어요. 그때 이제 시험공으로서 그러면 이 광역 도시의 수립권자가 누구냐? 이게 중요하죠. 수립권자는 느낌으로 잡아요. 벌써 광역 도시일 때 광역이 나왔으니까 넓게 수립권자가 나오구나. 이렇게 두루두루. 그래 보니까 여기는 시도에다 묶었으니까 시도사도 수립할 수 있고 지정권자인 국장도 수립할 수 있다. 여기는 시장, 군수도 수립할 수 있지만 지정권자인 도사도 수립할 수 있다. 이렇게. 그리고 이제 수립권자를 한눈으로 딱 정리해보면 국장도 나오고 여기 시도사도 나오고 여기 도사도 나오고 시장, 군수도 나오구나. 그래 수립권자가 누구냐? 그러면 국장, 시도사, 시장, 군수가 나온다. 이렇게 알겠죠? 네, 수립권자를 머릿속에 딱 입력해버려요. 국장, 시도사, 시장수가 있구나. 근데 구청장이 나오면 안 돼.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광역 도시계획, 도시군 기본계획, 도시군 관리계획에서 수립권자, 이반권자에는 구청장은 땡땡땡 꼭 기억하세요. 알겠죠? 포인트가 그거니까. 자, 그래 시험에 나왔네요. 시장, 군수, 구청장이 광역 도시를 수립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왔어. 땡이었대. 알겠죠? 이걸 꼭 주의하시고. 자, 이제 여러분께서는 어떨 때는 시도사가, 어떨 때는 국장이, 어떨 때는 시장군수가, 어떨 때는 도사 수립하는 거 경우수를 잘 이해하시라고 그랬죠? 자, 머릿속으로 딱 정리합니다. 이럴 때 국장이 지정 통보하면 이네들 아까 서울특별시장, 인천광역시장, 경기도사가 움직이기 시작해. 그래서 바로 수립합니다. 시도사가 수립할 때 바로 공동으로 수립한다 그래요. 공동. 뭐 한다고요? 공동. 이때 이 광역 도시는 이 광역계권의 지정 목적을 달성해 나가기 위한 그리고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정책 내용을 꼭 포함해서 수립하는데 이 계획을 수립할 때 어떤 내용을 포함하느냐? 그 내용인즉 자, 광역계권이 지금 어디다? 이 계획을 수립하게 되는 광역계권이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다라는 광역계획권의 공간 구조와 기능 분담에 관한 내용을 꼭 포함하고 그 다음에 광역계획권의 환경 보전과 녹지관리 체계에 관한 내용 꼭 포함하고 광역시설의 배치규모 설치에 관한 사항 꼭 포함하고 경광계 이런 것들을 포함하죠. 이런 정책 내용을 포함해가지고 수립할 때 바로 이자들 공동으로 협의해가지고 수립합니다만은 수립했다면 자기들이 그 정책을 확장한다. 지정권자한테 승인받으러 가야 된다. 지정권자한테 승인받는다고 그랬죠? 몇 년이네요? 3년인 이 수치는 알아주셔야 돼요. 3년에 승인 시청을 합니다. 누구한테 갑니까? 지정권자한테 가죠. 그래. 지정권자가 승인권자다. 이렇게. 승인을 받아야 이 정책이 확정된다 그랬죠? 자, 만약 3년에 승인청이 안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이 권역 지정은 실효될까? 그대로 유지될까? 이 권역 살아있을까? 살아있다. 지정은 실효 규정이 없으니까 계속 살아있습니다. 이때는 지정권자가 꼭 수립해야 된다. 알겠죠? 3년에 승인청이 안 되면 국장이 수립해야 된다. 국장이 수립했다면 그때 국장이 수립했다면 자기가 수립했다면 자기가 자기한테 승인받을까요? 스스로 확정할까요? 스스로 확정. 자, 그래 이런 경우도 있다. 시도사가 공동으로 협의해가지고 수립하면 좋은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면 이네들 단독 공동으로 지정권의 국장한테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때 단독으로 조정 신청이 들어가면 일정 기한을 정해놓고 협의할 것을 공고하고 국장이 그때 기한 내내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직권으로 중앙도시는 심의 거쳐서 바로 조정을 해주고 조정 결과 나면 반영해서 수립하면 된다 이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 시도사하고 그 국토교통부장이 공동으로 수립하는 경우 있을까 없을까? 있다. 이래들이 같이 합시다 요청한다든가 국장이 필요성을 느껴가지고 같이 하자. 그러면 같이 수립할 수도 있다. 이렇게 국가계획과 관련이 있으면 국장이 단독으로 수립한다 이렇게 알아주셔야 돼요. 알겠죠? 이때 수립할 때 절차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수립 절차는 자 반드시 뭐 합니까? 기초사 하죠? 기초사 필수역이죠? 그 다음에 기초사 끝나면 뭐 합니까? 공청회 개최하죠? 공청회에서 누구누구 듣습니까? 주민하고 관계청과 의견 다 듣습니다. 그때 공청회를 개최해 나가는 경우 미리
일시, 장소, 목적을 일관시부터 14제를 공고해서 공채를 개최하는데 오늘 공채를 개최한다면 광역객권 너무 크다. 장소. 여기 서울특히 인천광시 경기도. 그때 공채 개최장 하나 정해가지고 할 수도 있지만 지역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수개의 권역으로 구분해가지고 개최할 수 있을까 없을까? 있다. 이렇게 알겠죠? 이런 것들을 가볍게 받으시고 오늘 공채를 개최했다면 와서 누가 공채를 주재할까? 수립권자가 직접 주재할까? 아니면 수립권자가 지명하는 사람이 할까요? 지명한 사람.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머릿속으로 깨고 계셔야 돼요. 알겠나요? 찾았나요? 어디 있냐? 9페이지 다 있어요. 9페이지. 9페이지 있으니까 흔적을 남겨보세요. 9페이지 있습니다. 공채. 있어 없어요? 그래, 시험에 나올 만한 것들 그거 다 써놨으니까 공채에 관련해서 쭉 읽어보시는 거예요. 수업 시간에 강조한 것들. 알겠죠? 자, 공채 좀 받으시고 그 다음에 공채 끝나면 바로 절차표 보면 바로 시도의회 의견을 듣습니다. 누구 의견 듣는다고요? 시도의회 의견 듣고 시장 군수 의견 듣고 바로 의견 청취는 며칠 내에 의견을 제시하느냐? 30일 이걸 기본적으로 깨시고요. 그래 이제 수립해가지고 승인 신청을 했다. 그럴 때는 승인 신청을 받았던 국장은 그냥 승인해 준 거 아니죠? 절차 두 가지 걸치죠. 미리 이 정책에 대하여 관계 행정기관과 협의하고 협의가 딱 끝나면 국토교통부에 있는 중앙도시는 심의를 꼭 거쳐서 승인한다. 승인하고 나서 자기가 우리가 볼 수 있도록 공고합니까? 그리고 열람시킵니까? 송부합니까? 오케이. 그래, 국토교통장관은 서울특별시장, 인천광시장, 경기도사한테 송부를 해줘요. 그게 중에 송부를 했던 그 시도사가 받아가지고 지네들 공보했다. 게재서 큰 줄기는 공고해서 알려주고 와서 볼람 보세요라는 열람 조치는 30일 이상 하면 끝이다. 이렇게 알아주시라고 했죠. 자, 이게 바로 수립 절차입니다. 이제 금방 수립했던 이 내용을 변경할 수 있는데 변경 절차도 똑같다. 이렇게 하셔. 알겠죠? 항상 수립 절차는 뭐하고 똑같다고요? 변경 절차하고 똑같다. 출제원들이 변경이라는 말 많이 쓰니까 수립 절차는 곧 변경 절차가 똑같다. 항상 새겨두세요. 그래서 변경할 때, 이 계획을 변경할 때 공청회는 개최할 필요 없다. 맞아 틀려요? 틀리죠? 공청회 꼭 개최해야 된다고요. 알겠죠? 자, 그거 꼭 이해해 두시고 자, 이쪽으로 합시다. 여기도 똑같아. 구조는. 이 시장 군수가 도지사한테 지정통보를 하다 그러면 얘네들 열심히 협의해가지고 공동 수립해서 바로 3년에 도지사한테 승인청하고 승인청을 받았던 도지사는 관계 행정기관장과 협의를 치고 도에 있는 지방도 심의를 줘서 승인해서 시장 군수한테 송부해주면 시장 군수가 받아가지고 공고하고 열람시킨다. 이렇게 구조가 똑같습니다. 알겠죠? 자, 만약 얘네들 3년에 승인청을 하지 않았다. 그러면 도지사가 직접 단도로 수립한다. 여기서 도지사가 단도로 수립을 하는 경우 국장한테 승인을 받으러 갈까? 자기가 직접 확정 공고할까? 자기가 직접 확정 공고하지 도지사는 국장한테 가서 승인 받는다. 그럼 땡입니다. 알겠죠? 이게 함정이고 키포인트니까 주의를 요한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경우 수를 또 봐보세요. 이 목포시장 무항수 허연항군수가 서로 협의해가지고 이런 것들을 해보려고 그랬는데 서로 하기가 힘들었어. 그러면 야, 우리가 하기 힘드니까 우리 그냥 도지사님한테 수립해달라고 요청하자. 그러면 요청받았던 도지사가 단독으로 수립해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알겠죠? 이런 경우도 있구나. 경우 수는 여러 가지가 있다. 또 시장군수하고 도지사가 같이 만나서 이자가 필요하면 끌어들여서 이자들이 필요하면 요청해서 같이 공동으로 수립할 수도 있다. 이런 경우 수를 그 박스 안에 다 써놨으니까 설명 듣고 집에 와서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파트가 끝난 거예요. 알겠죠? 이 광역도시계획은 어렵게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5년마다 타당성 재검토해라 라는 규정이 있을까 없을까? 있다 없다? 누가 그러던가 있다고? 그래 없다. 이게 맞았어. 이 광역도시계획은 어렵게 이렇게 두 개 이상의 지자체의 여러 가지 정책 내용을 조율해가지고 만든 계획. 그래서 이 지자체장 임기가 4년인데 5년마다 지자체장 바뀔 때마다 타당성 검토를 하면 정책에 흔들림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아예 그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알겠죠? 5년마다 타당성 재검토 규정이 있다 없다? 없다. 이게 중요해요. 그런데 개별 도시 군별로 만드는 도시 군 기본계획하고 도시 군 관리계획은 5년마다 타당성 재검토 규정을 두고 있다. 이런 차이점을 꼭 새겨두셔야 돼요. 알겠죠?
엄청 중요하다. 그런데 주의할 것은 여기 봐보세요. 광역 도시계획을 수립하는 절차상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이 아까 기초조사 과정이 있다고 그랬어요. 뭐가 있다고요? 기초조사에 들어가서 현장 조사해야 할 거 아닙니까? 서울특별시 인구가 몇 명인가, 사회문화 경제상, 토지 이용, 주택상, 교통 이런 거 조사하는데 그 조사했던 경우 어마어마한 인력을 투하해서 바로 조사했을 것이고 정보가 나왔을 것입니다. 유동적인 그 정보 버려야 될까요? 구축해서 운영해야 될까요? 그렇죠. 기초조사 해가지고 확보했던 정보들 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기초조사 정보체계를 구축해서 기초조사 정보체계를 구축해서 운영해라 라고 의무를 갑니다. 거기서 알겠죠? 이 기초조사 정보체계는 한번 딱 구축해놓으면 그대로 그냥 계속 그대로 나눈다. 다시 정보를 재입력해라. 그래. 그 이 정보랑 변동사항 있죠? 서울특별시 인구가 원래 1000만 넘었는데 지금 900 얼마로 떨어져 버렸다. 이거 자꾸 변동 발생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몇 년마다 변동된 정보를 다시 입력해서 관리해야 된다고? 5년. 이거하고 광역도시경 5년마다 타당성 재검토했다. 이런 거하고 헷갈리면 안 돼요. 알겠죠? 그래. 이거하고 이거는 다르다. 광역도시경 5년마다 타당성 재검토 일정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랬습니다. 알겠죠? 기초조사 정보체계를 바로 몇 년마다 변동사항 다시 입력해라고요? 5년. 이거하고 헷갈리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알겠죠? 그래, 이 광역도시계획은 수립기준은 누가 정합니까? 수립기준은 국토부처. 여러 가지 계획, 광역도시계획, 도시군기본계획, 도시군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 이런 것들 계획의 수립기준 다 누가 정한다? 그렇죠. 국토총괄관리장이 바로 국장이니까 깃발을 딱 잡아가지고 기준은 나를 따라라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국장이 기준 다 정한다. 공법사 어떤 구역의 지정 기준, 어떤 계획의 수립 기준은 다 국장이 정한다. 기준 누가 정하냐? 국장. 딱 하다고 생각하겠죠? 자, 그 정도를 받으시면 바로 6페이지, 7페이지, 8페이지, 9페이지 통과되는 거 지금. 8페이지. 지금 8페이지 넘어갔고 9페이지로 가요. 10페이지로 갑니다. 넘어갔나요? 광역도시계획은 조금 더 설명한만 잘 정리하면 돼요. 이해되죠? 제가 안 읽어도 되겠죠? 좋습니다.